네, 안녕하십니까. 정입니다. 오늘 그 장동혁 의원이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주요 골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논란으로 돼 있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대신 이제 본투표를 3일 하자. 이렇게 뭐 금토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토일로 이제 투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사실 뭐 이번에 3월 1일부터 해서 이영돈 PD가 이제 영상물을 찍어서 올렸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내용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사실 공병호 박사께서 이제 하시는 얘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병호 박사가 하시는 내용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확실히 뭐 제작권 어떻게 보면 이제 KBS에 계셨더라고요. 이영돈 PD가. 뭐 그리고 제작국장 예능국장인가요? 뭐 국장까지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는 사람이 상당히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뭔가 설득력 있게 영상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대수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정선거 이게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부정하고 그거를 자꾸 이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렴풋하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부정선거냐?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순열조합 확률 통계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수학 배울 때 함수까지는 어떻게 하는데 이제 순열조합 확률 통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수학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뭐 표준오차 얼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그 소위 얘기해서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수학의 정석 뒤로 가는 순간 그때부터 다 포기하잖아. 예. 뭐 행렬이니 뭐니 이런 거 나오고 순열 뭐 이런 거 나오고. 근데 그런 부분들로 가는 그런 느낌이 돼서 그런지 이제 공병호 박사께서 얘기하시거나 또는 뭐 거기 이제 이영돈 PD 영상물에도 나왔지만 이제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박상현 교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이 통계의 가장 비밀이 뭐냐 이 얘기거든. 근데 간단한 얘기로 이게 뭐 거기도 얘기 나오지만 내가 짤짤이를 해가지고 뭐 홀짝 근데 이 홀짝을 내가 10번 할 때랑 100번 할 때랑 1000번 할 때랑 10,000번 할 때는 결국 어떻게 된다? 50대 50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 2분의 1의 확률로밖에 나올 수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나 쉬운 법칙이죠. 본투표에 예를 들면 본투표에 나오는 그 투표 비율과 사전투표의 투표 비율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 논리가. 왜? 사전투표도 결국은 예를 들면 표본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본투표도 표본 집단에서 만들어진 건데 같은 지역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무작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전투표는 무조건 민주당 성향이 한다 또는 본투표는 무조건 보수 성향이 한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이제 가정을 시켜놓고 민주당은 이제 사전투표가 민주당이 많은 이유는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한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그렇게 확정 지을 수가 없죠. 근데 본투표 비율보다 사전투표 비율이 민주당이 많은 것이 거의 19% 더 많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그렇게 본투표에서는 국힘의원이 높은데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높다. 근데 그 차이가 뭐 예를 들면 2, 3% 정도 차이다. 그러면 이제 납득을 하는데 이게 뭐 10몇 프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그거는 통계학자들이 얘기해도 이제 말이 안 된다. 그건 신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가야 어떻게 보면 이영돈 PD가 영상물을 가장 어떻게 보면 약간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저는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문과 출신이라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수학을 저도 좀 잘했는데 특히 저는 확률 통계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확률 통계를 재밌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정선거 얘기를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야.
예. 그러니까 금방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거고, 지금 뭔가 약간 민주당 쪽으로 가거나 중도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부정선거를 자꾸 부정하잖아요. 그건 왜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머리 쓰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간단한 논리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그냥 복잡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부정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어떤 그 우리가 무슨 증거물을 찾는데 형사기록 용진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비율이 다르다. 이게 가장 핵심인 거야. 다를 수가 없는데. 같은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로 어떤 사람들은 사전투표라고 어떤 사람들은 본투표를 하는데 왜 본투표의 비율이 예를 들면 뭐 국힘이 더 많게 나오는 지역에서 왜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더 많게 나오냐. 말이 안 된다 이거죠. 특히 뭐 이번에 이야기 보면 이제 뭐 영남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도 결국은 사전투표가 민주당이 높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률적인 비율에 의해서 사전투표에서는 무조건 다 민주당이 높게 나온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누가 해줬다? 서울대 통계학과 박성윤 교수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황교안 국무총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 그리고 민경우, KBS 앵커예요. 그리고 공병호, 경제학 박사. 다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오신 뭐, 명문대 출신이고. 거기다가, 황교안 총리는 경기고등 출신이에요, 또. 경기고. 거기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울 법대 출신, 그러니까 다 머리 좀 쓰고 이런 분들, 특히 서울대 통계학과 박서연 교수 같은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뭐 통계학의 태두인데, 그러니까 통계학을 자기의 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전투표하고 본투표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자연법칙에 어긋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가 맞네 안 맞네를 떠나서 우리가 추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천문학이라는 것이 있죠. 천문학.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천문학. 그러니까 우리가 달까지 지금 뭐 솔직히 인간이 간 사람 몇 명 있지만, 뭐 화성이라든지 우리가 이건 갔을 때 우리가 화성까지 간 사람은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렇게 뭐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추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문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추론을 하는 거예요. 추론. 예. 아,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추론하는 개념이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익명의 제보자가 이제 그런 로직을 발견한 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추론을 한 건데, 그 추론은 거의 자연법칙에 근간해서 추론을 한 거란 개념이지. 그래서 참, 어쨌든 그 이영돈 PD 영상물은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전 장동혁 의원이 이번에 이제 발의를 한 내용 중에서 사전투표 폐지하는 건 좋은데 본투표를 3일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투표함이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거기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또 이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된다. 우리가 사전투표를 의심하는 것도 결국은 뭐 투표함을 막 이동시키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제 의견입니다만은 뭐 3일 동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전투표는 폐지하는 건 일단 찬성이고, 본투표를 저는 하루만 하고, 그리고 저는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공정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 선거라고 이 투표권이라는 거는 국민에게 주어진 국민의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의 의무가 있는 건 아니야. 투표의 의무가 있으면 투표를 안 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죠. 의무를 저버렸으니까. 투표는 그야말로 권리야. 내가 그 투표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 근데 본인이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그 행사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권한을 지켜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투표 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은 투표 권한에 대해서 투표 의지가 없는 사람은 뭐다? 투표에 대한 그 권리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 투표 권리를 뭐하러 주겠어요? 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자꾸 이제 뭐 권성동 의원도 그런 얘기하고 보니까 사전투표를 없애면은 투표율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전체 투표율이 떨어지는 같은 안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전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선진 어느 국가도
투표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챙겨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그게 선진국의 자세고. 왜냐면, 우리는 분명히 권한을 줬는데 니들이 안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굳이 투표율을 뭐 높다, 낮네, 이런 걸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본인이 안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걸 우리가 일부러 사전투표까지 만들어가지고 하고, 이렇게 부정선거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준 것도 결국은 투표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든 투표장으로 끌고 오게끔 하겠다는 그런 어떤 배려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저는 그래서 이 배려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배려를 하지 말고 투표율이 예를 들면 40%면 어떻고 30%면 어때? 상관없어. 그럼 결국 그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 투표 의지를 갖고 있는 30%의 그 표를 가지고 결국은 민주주의를 수행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투표 안 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민주당이 잘했네, 국힘이 잘했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본인은 그냥 본인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은 정치에 대해서 논할 자격도 없는 거니까. 그렇게 냉정하게 가야지 자꾸 이렇게 사전투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사전투표가 가지고 부정선거에 소지가 있다는 등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또 사전투표를 계속 독려해가지고 이렇게 뭐 안 할 사람을 또 시켜가면서 하는 거.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투표율을 높이는 것보다 오히려 신뢰도를 높이는 게 더 낫다. 그리고 투표권이라는 것은 본인의 신상 권리라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걸 바꿀 생각을 해야지. 자꾸 제도를 해서 제도를 바꿔가지고 투표율을 높이는 것보다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해서 본인이 딱 그날 투표 안 하면 본인의 권리는 없어진다. 본인의 정치적인 투표권이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교육을 해가지고 투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가서 교육으로 그걸 바꿔야지. 그거를 자꾸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사전투표의 폐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많은 대안으로 이제 뭐 2일 하자, 3일 하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뭐 김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제 이틀 하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의원이 이제 3일 하자 그러는데 저는 이틀 하자, 3일 하자 처음 들을 때는 좀 괜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냥 우리가 투표율이 좀 손해 보더라도 그냥 당일날 수개표하고 당일날 투표해서 당일날 수개표로 끝내고 그냥 뭐 사전투표도 모든 거 없고 이러면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서로 간에 뭐 부정선거에 뭐네 이런 것도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그날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다 승복하고 더 이상 뭐 자기가 못 나가고 자기가 그만큼 국민을 설득 못해서 당선이 안 됐다는 얘기를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거 가지고 뭐 민주당 국회의원 53명이 다 부정으로 된 사람들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국론의 분열이고 또 솔직히 얘기하면 선관위가 이렇게까지 지금 의심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 산들 우리가 무슨 어떤 의미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국방 세계 5위고 경제 세계 6위라면 뭐예요. 선관위가 저렇게 믿음을 못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가 다 부정선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은 50%라 그러면은 우리는 솔직히 선진국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우리가 선관위든 뭐든 이런데도 자꾸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야. 뭐 대법원에서 판결 났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실 확인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어떤 논리력으로 뭐든 법리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투표 자수하고 투표 용지수, 투표 용지하고 투표자하고 이 숫자와 맞느냐? 응? 그러면 그 투표 실제로 뭐 한 지역구만 딱 정해가지고 그 투표 용지에 있는 사람하고 일일이 그걸 맞춰보면 되는 거를 그거를 못한다고 자꾸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결국 국민들이 이걸 납득을 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확인의 어떤 개념을 자꾸 법리, 논리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토론의 개념으로 자꾸 얘기를 하지 말자 이거죠. 그냥 사실 확인의 논리면은 사실 확인의 문제면 사실 확인만 하자. 그러면 다 끝날 거를 지금 이걸 안 하겠다 그러고 자꾸 버팅기니까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거를 자꾸 안 짚고 넘어가고 그냥 미래만 하고 이제껏 한 거는 뭐 우리가 안 들춰보겠다 이러면 안 돼. 왜? 국민들이 이미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심나는 건 절대 못 참는 거고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 아니겠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넘어가기가 참 힘든 부분일 것 같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영돈 PD 같은 분들이 저기 명망 있는 사람들이
자기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이거는 이미 제가 봤을 때 전 국민의 50% 이상은 어느 정도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도 제가 지금 제 친구들 중에서 지금 좌파 5명, 그리고 우파 2명, 그리고 중도 3명 중에서 옛날에는 그 중도 3명이 부정선거 절대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중도들마저도 지금 뭐냐면 자기도 좀 깨름직한 거야 지금 그런 상태까지 왔어요. 응? 그런 상태까지 왔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도들도, 우파뿐만 아니라 중도들도 부정선거에 대해 상당히 의혹을 가진 상태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선관위에서 일단 투표 용지 수하고 투표자 수 다 맞춰보는 거 이거 빨리 승복하고, 그리고 향후의 제도는 사전투표 없애고 그리고 당일 하루만 투표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